가장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맞는 게 중요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게 세계 큰 축제들에 좀 많이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해서 가는 일정으로는 많이 겹치지 않았지만 가장 큰 게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좀 그런 활동이 그 전에 기스에서 없었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이번에 그리고 또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싱가포르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도 좀 잘 알고 해서 마지막 일정을 동남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연인지 모르는데 약간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 해외에 살고 있는 무역협회, 한인무역협회, 전세계 한인무역협회 총회장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 한상대회 한상대회 할 때도 오시죠, 그분들이. 예. 한국분. 예, 한인 무역인 우리 동남부 무역협회 같은. 그 오유재 씨처럼. 그 무역협회의 세계, 그러니까 옥타라고 그러죠, 옥타. 옥타 회장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세요. 아, 그렇죠. 그건 그렇고 북한 간다는 것도 정말이에요? 그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저희가 독도가 남한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 남한 북한 지금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같은 피를 가진 민족인데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그 북한 주민들과도 이런 독도를 같이 함께 외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해서 기획서를 내고 통일부에다가 이제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통일부에서 그거를 컨택을 직접 해주거나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랑 컨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통일부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대북 행사를 당연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독도 레이서고 저희 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제 강구하다가 이제 출발이 그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렇게만 된 상태인데 이제 그때 알아볼 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방북하는 그런 민간 단체들도 다 좀 이렇게 제지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리고 방북해서 이런 뭐 봉사활동이나 그런 걸 미리 했던 민간 단체들이랑 컨택했을 때도 자기들도 못 간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연결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도 못 가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여서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사태가 변할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희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북한 측하고 연결된 분들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예요. 네. 그렇구나. 오늘 조지아텍에서 공연하는 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아마 공연이 아니라 저희 대학교 행사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든 뭐 현지 교민들이든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독도라는 주제가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너무나 재미없고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독도는 당연히 더 모를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그런 수단으로 저희가 문화 공연도 하고 자꾸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억에 남기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서 거리 공연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하다타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인 다음에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딱 그 세팅이 되기 때문에 또 실내에서 공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서 보통 대학교 행사 같은 경우는 공연은 안 하고요. 독도 세미나를 하고 뭐 발도장 찍기나 이제 실크 스크린이라고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프린팅 찍어서 하는 행사 그런 거를 하고요. 오늘 조지아텍이랑 되는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컨펌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모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에모리는 컨펌이 돼 있어요? 예, 그 교수님들은 지금 한국 주간이죠. 예, 한국 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전인가 2주 전에 저희 문화원에 오셨더랬어요. 최범용 교수요? 예예. 그 두 분이 오셨더래가지고. 아, 김 교수님이랑. 예예. 얘기하고 이러는데 지금 딱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잘 됐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기회죠. 예. 에모리랑 조지아
그 대학교에 저희가 한 27일 정도로 데이트를 줬는데 이게 막상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아, 일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좀 대륙 내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모든 거를 다 잡아놓고 갈 수가 없는 게 뭔가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곳에는 좀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는 거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출발 전에 계획했던 일정이 없거든요. 다니다가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거리 공연을 했는데 너무 좋았고, 그런 분위기가 더 잘 날 수 있는 데가 뉴올리언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찾아보고 해서 뉴올리언스를 진짜 무리를 해서라도 꼭 하루라도 가자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활동의 맛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륙 안에서의 일정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큰 행사들만 잡아놓고 이제 골자만 잡아놓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태환 씨부터 자기소개 쫙. 안녕하세요. 독도레이서 3기의 리더를 맡고 있는 권태환입니다. 독도레이서는 어떻게 해서 증명하나요? 독도레이서는 원래 2006년에 독도라이더라는 팀에 모태되는 팀이 있었고, 그 후에 2009년에 독도레이서 1기, 2011년에 독도레이서 2기 이제 팀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쳤고, 저희 독도레이서 3기가 작년 1년여간 준비를 해서 2014년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활동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보다 우리 나라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되는 게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아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대학생 때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라를 위한 활동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우연히 2010년에 독도레이서 1기 활동하는 것을 이제 여행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행지에서 보고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아서 이제 마음속 가슴 깊숙이 가지고 있다가 군 생활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번쩍 해가지고 이 활동을 정말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분. 안녕하세요. 독도레이서 3기에서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윤준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독도레이서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권태환 멤버랑 같은 대학교 동기이자 해병대 선우임인데, 같은 소대 해병대 선우임으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저녁 후에 무엇을 할까 곰곰이 계획을 하다가 방금 권태환 멤버가 말한 그런 경험담을 듣고 굉장한 매력을 느껴서 저도 저녁 후에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은. 안녕하세요. 독도레이서 3기의 박승배입니다. 승배 씨는 어떻게 해서 독도레이서에 들어오게? 저는 일본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가서 이제 태환이랑 준명이 두 친구를 만났는데, 일본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일본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과의 독도를 비롯한 이런 한일 문제간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한국인들도 저런다, 오히려 또 반한 감정만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향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나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국가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치거나 할 때 일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 스스로 알아보고 하는 것들로 좀 변하는 것들도 많이 느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독도레이서 활동에 의미를 느끼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도레이서 3기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현입니다. 네, 저는 이제 권태환 멤버하고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10년 넘은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현재 상황에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머니 세대 그 윗세대 분들에게 엄청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뭔가 활동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마침 군생활 중에 태안군과 함께 주고받던 편지 중에 독도에서 활동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함께 꿈을 꾸고 1년간 준비하면서 휴학도 한번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독도에서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태환 씨가 제일 핵심 인물이네. 다 일로 연결되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 멤버를 구성하는 게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였고 어떤 컨셉을 잡거나 저희가 사자춤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멤버가 4명뿐이기 때문에 원래 준비하던 난타를 그만 접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다리 건너 소개받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이런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올려서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가 또 받고 이렇게 해서 면접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좀 보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도 같이 활동을 준비를 같이 한 친구들도 한 4명 정도 있어요. 같이 합숙도 한 친구도 있고 합숙하기 전까지는 같이 하다가 이제 합숙 때 뭔가 개인 사정이 생기거나 뭐 다른 개인적으로 이제 더 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향해서 이제 간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남은 이제 멤버들이 다 저랑 연결이 돼 있는 멤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두 분은 이 세 분은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요? 아니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잠시 왔었던 거고 교환학생. 저랑 권태환 멤버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유학생활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제가 미국 커네티컷에서 다녔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일본 이제 와세다 대학을 갔습니다. 이 친구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싱가포르에서 5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저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세 분 다 그럼 와세다 대학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총무님은?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건국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대학을 안 다니셨어요, 두 분은? 저는 한국에서 다닌 적 없습니다. 그렇구나.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가 독도를 알리라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참 특이한 적이네요. 재밌네. 네. 저희가 원래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꿈을 꾸던 게 일본인 멤버랑 같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독도에서 팀을. 일본인 중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런 사회 전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스피크 아웃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 근데 결국에는 못 찾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좀 재밌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독도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재미있는 학교는 졸업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휴학 중이에요. 휴학 중. 저희가 보도자료 받기로는 1년을 휴학하고 준비를 했다 그랬는데 휴학을 할 때는 준비를 할 때는 휴학을 전원이 하진 않았고요. 준비를 할 때는 저희가 방학을 이용해서 합숙을 했습니다. 여름, 겨울 이제 마지막 출발 전에서 한 3개월 정도 합숙을 했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학교 다니면서 각자 역할 분담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1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한 건가요? 가장 처음에 중요했던 게 우리 그러니까 3기의 색깔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러니까 뭔가 뭐 같은 활동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만이 좀 할 수 있는 다른 이 취지는 같지만 이제 색깔은 이제 뭐 다르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또 매력이 있는 이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좀 재밌게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것과 이제 멤버 구성을 하는 게 초반에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멤버가 어느 정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6명이 구성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8월에 이제 딱 한 달 합숙을 하면서 준비를 할 때는 이제 기획서 쓰는 게 거의 초반에 거의 많이 시간 잡아먹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난타라는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 연습도 했었고, 그다음에 독도 공부는 또 이제 저희가 세미나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세미나를 그렇게 엄청 막 전문적인 수준까지 준비를 하면은 당연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컨택과 기업 컨택이 이제 또 그런 준비하는 것 중에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자비로라도 갈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준비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후원금이 있으면 더 풍요롭고 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정해놨고 시간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한 도시라도 더 갈 수 있고 이동 시간을 뭐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 컨택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이제 같이 뭐 조인을 해서 공연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건 미리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현지 컨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합숙할 때 가장 크게 준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타 대신에 지금 준비한 거는 뭐죠? 북청 사다 탈춤입니다. 북청 사다 탈춤.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북청 사다 탈춤에 대해서. 북청 사자 탈춤은 이제 함경남도 북청 지방에서 유래된 사자 탈춤인데요. 왜 독도 레이서가 사자 탈춤을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독도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독도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게 신라 장군 이사부 시절부터입니다.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인데 그때 이제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배에다가 나무 사자를 싣고 이제 우산국을 넘어갑니다. 가서 이제 배에 탄 상태에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는 이 사자를 풀겠다. 이 맹수를 풀어서 너희들을 다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해서 이제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이제 사자의 모티브가 이제 북청 사자 탈춤을 넘어가고 실제로 그런 관련된 행사가 북청 사자 탈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도와 이제 북청 사자 탈춤을 하게 된 모티브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강남구 이제 선정릉역 근처에 북청 사자 탈춤 보존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무료로 감사하게도 무료로 강습을 받고 탈도 빌려주셔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다들 똑똑하다. 연구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영어로도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세미나는 영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미나는 그죠? 어차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영어. 스페인어로 지금 번역 중입니다. 아 스페인어. 남미 가면 이제 스페인어. 누가 스페인어 또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제가 하진 않는데 번역을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아니 뭐 어쨌든 아블라 에스파뇰 뭐 이런 거. 포키토. 대단하네요. 이야, 페르펙트. 훌륭한데? 일본말도 뭐 다 그럼 잘하실 거고. 일본말 전공. 저희 둘은 국제학부여서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고 있고 형은 일본어로 수업하는 그 교환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일본어 부전공이고 해서 일본어를 혹시 굉장히 잘합니다. 그 돌아다니다가 그 독도가 한국 거라고 알리는 걸 반대하는 일본인들을 만났을 때 직접 상대를 하실 수 있겠네요. 일본인들도 여러 명 만나봤었는데 지금 해외 돌아다니는 일본인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한 감정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멋있다, 그냥 공연 잘 봤다. 그래, 자신도 독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자신은 뭐 다케시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혹시 그 네거티브한 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관심 없는 일본인들을 오히려 다케시마 팬을 만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코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여기 오는 코스가? 시애틀에 일단 인천공항에서 3월 1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시애틀에 도착을 해서 육로 이동으로 밴쿠버,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LA, 라스베가스, 댈러스, 뉴올리언스, 그 다음에 지금 애틀란타에 도착했죠. 지금까지 건 딱 한 달 됐는데 예. 한 달 사이에 무슨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있었던 뉴올리언스 공연이 아무래도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저 처음에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의 길거리 공연이 생각보다 외국인들한테 호응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거기에 비교할 그것도 없이 뉴올리언스는 너무 그 관객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해주고 또 응원해줘가지고 너무 큰 힘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공연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어떤 재즈 밴드가 튜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 5시였나?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같이 저는 뭐 한국에서 온 독도레이서라는 팀인데 북청사자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냥 같이 이렇게 콜라보로 이렇게 공연을 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명함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메인 스트리트가 버벌 스트리트라는 곳인데 거기서 자기가 6시부터 8시까지 공연을 한다. 그때 오면은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번 스트리트에서. 네. 그 차도 막아놓고 이렇게 차도를 막아놓고 월요일 저녁인데도. 네네 월요일 저녁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도 진짜 한 거의 5, 60명이 있었어요. 항상 그 관객 주변에.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또 모이고 하니까 신기하고 하니까. 예. 보통 미국에서는 그 사자춤을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구정 때, 그죠. 설날 때 차이니스 뉴 이어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해요. 많이들 지나가는 차에서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이러더라고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There's nothing about happy new year. 그리고 용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미국의 옛날에 캐릭터 중에 스나프 라프가스라는 캐릭터가 있나봐요. 그게 뭐죠? 뭐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저희 그 북청사자랑 색깔이 그 털 색깔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진짜 그건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 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냥 코스프레하는 그 코스프레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일이 설명하죠. 이거는 코리안 트레디셔널 라이언이다. 이름이 북청 라이언이고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근데 좀 나이 아저씨들이 계속 그걸 그렇게 불러서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쳐보니까 진짜 색깔이 그 털 색깔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코가 이렇게 긴 캐릭터인데 그래요? 예, 그런 그 캐릭터로 많이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세스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캐릭터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리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갖다 껴맞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리려고 한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대비가 돼 있는지 그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저희 팀의 독도 홍보하는 색깔이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다를 수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독도 홍보하면 가장 많이 생각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뭐 김장훈 씨,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 그다음에 서경덕 교수님 해서 이제 한국 홍보하시는 뭐 타임스퀘어에 전광판에 딱 타거나 뭐 멋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엄청 제한적이죠. 저희는 1대1로 만난 사람들한테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저희들이랑 만난 사람들이 더 기억은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그 범위는 좁지만,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뭐가 더 낫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색깔이 그냥 좀 다른, 결이 다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리 공연을 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거리 공연은 저희가 3분, 5분 하고 끊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거리 공연을 10분 하게 되면 보던 사람도, 재밌어서 보던 사람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북청사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신기한 동물 같은 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배들한테 이제 전수받은 노하우인데, 이제 예를 들어 실내 공연장에서 딱 세팅된 공연이면 저희가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북청사자가 독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사람 둘이 나와서 한국, 일본 역할을 해서 이제 뭐 이 사자를 내 사자다, 네 사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연을 하는데, 거리에서는 그걸 못하죠. 왜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나는 음악 틀어놓거나 아니면 길거리 음악 거리 공연 하는 분들 반주에 맞춰서 그냥 같이 이제 놀고, 그러면 사람들 모이면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 거리 공연할 때 특히 이제 뭐 실내 공연이나 세미나면은 충분히 저희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거리 공연을 할 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팔찌나 티셔츠를 나눠주는 아이템을 좀 많이 갖고 와서 그거를 나눠주면 이제 뭐 아무리 뭔지 몰라도 일단은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고 해서 나눠주면서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계속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그 너무 저희가 뭐 마이크 키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펄밋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좀 그런 눈치를 잘 보면서 있다가 뭔가 제지가 들어올 것 같으면 빠지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펄밋을 받는 게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LA에 산타모니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너무 공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리 공연이 잘 할 수 있게 광장이 딱 돼 있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뭐 한 열흘 걸리고 그러니까 뭐 가격도 문제지만 가격은 그래도 저희는 그 정도는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 공연이나 저희 활동에 대한 돈은 뭐 식비, 숙박비는 아끼더라도 그런 거는 아끼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딱 펄밋 이런 걸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또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딴 데서도 또 괜히 그런 제지가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적도 있어요. 이제 어느 곳에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갔어요. 다저스 스타디움에 가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구청서도 탈을 다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구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운드까지 말고 이제 관중석에서 위에서 이렇게 찍는 거죠. LA 딱 그 다이아몬드 찍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직원분이 세큐리티를 부른 거죠. 이상한 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카메라를 다 뺏겼어요. 카메라를 다 뺏기고 다 사진 하나하나 체크하고 영상 다 체크해서 다 지우고 이제 사유재산지 이런 데에서는 그거를 이제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된대요. 그리고 보통 허락을 잘 안 해준대요. 왜냐면 입장료 내고 들어갔는데도? 아니요 입장료 없이 그냥 아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돼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잘 치고 빠져야지 안 그러면 괜히 또 벌금 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좀 까다롭구나. 네, 캘리포니아가 까다롭고 조지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저희가 펄밋을 못 받게 되면 이제 어제처럼 그렇게 펄밋을 받은 사람들과 합법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콜라보를 같이 아니면 이제 게릴라성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고 빠지는 옆에 세도나한테 세워놓고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그쵸. 진짜 저희가 그 숙박 중에 그 저희가 돈을 안 내고 잔 적이 되게 많아요. 그 지인들 집에서 그러니까 물론 저희 지인들이라고 해봤자 저희 또래 유학생들이죠. 저희는 둘 다 유학생이니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냥 뭐 자취방 조그만 데서 저희는 침낭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항상 얻어 자려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뭐 하루고 이틀이고 뭐 3일이고 잔 적도 있고 한 LA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이 친구 사촌 형 집에서도 잤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하고 활동하는 경비는 저희는 아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티셔츠를 줄 때 저희는 티셔츠를 돈 받고 팔지 않거든요. 돈을 주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 이런 그런 거기 때문에 팁을 자꾸 주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팁 문화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공연을 하면 저희는 팁 괜찮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려면 뭐 티셔츠도 저희가 사야 되고 팔찌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온 건데 이런 활동 경비가 팔찌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아끼지 못하고 이동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동 경비 아끼지 못하지만 이제 식비 숙박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잘 지인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희 이렇게 막 처음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고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한 3일 연속으로 고기를 사주신 분도 계셨어요. LA에서. 막 진짜 고기만큼은 배부르게 딴 건 내가 못 해주지만 배부르게 먹고 가라고 그럴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없었어요? 뭐 울지 마. 어렵고 힘들었던 거. 음악도 지금 슬퍼가지고. 어렵고 힘들었던 건 아직까지는 다 이제 분필 자라가지고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막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나마 좀 약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뭐 이랬던 건 차에서 노숙을 하는 거라든지 이게 아무리 세도나가 차량이 커 보여도 이게 집이 많아가지고 또 의자를 제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면은 굉장히 그 다음날은 허리가 쑤시고. 차에서 노숙을 할 일이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네, 오늘도 어제 밤에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다가 왠지 내일 가는 것보다 오늘 가놓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거나 아니면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은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땀을 별로 안 그러니까 거리 공연을 안 하면 땀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땀이 안 나니까 뭐 내일 호텔 가서 쉬어도 문제 없겠다 싶으면은 저희 숙박비 아끼는 게 제일 크거든요. 메인은 그거지. 숙박비 아끼는 게 메인이죠. 숙박비가 가장 큰 지출이니까 저희는 식비가 뭐 한 하루에 15불 정도밖에 안 들어요. 4시. 네.
그러니까 뭐 숙박비가 아무리 싼데 잡아도 거의 60불 정도는 하더라고요. 제일 싼데 지금까지 제일 쌌던 데가 4명이서 다 합해서 60불씩 한 번에 그냥 차에서 자면 60불이 아껴지니까 근데 잠도 잠이지만 씻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틀에 들어갔어요. 한 번씩 씻는 거죠. 어제는 거리 공연을 했는데 지금 씻지를 못해가지고 어제는 오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그래서 하나도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한 3시 정도 됐는데 거의 다 100마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이제 해 뜨면은 안 추우니까 저희는 노숙할 때는 이제 약간 오전에 자는 게 더 밤에 자면 추우니까 그래서 가서 도착해서 자자 이렇게 하고 그냥 잤죠. 어제 노숙을 안 했더라면 좀 더 나은 걸로 저희가 다운타운 쪽에서 아마 그쪽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있었나 봐요. 다운타운에요? 예. 시청 주변에 있었어요. 다운타운 시청? 아 시청에?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예. 몰라서 일단 중심부에 있자가지고 예. 정말요? 시청에 있는데 하얀 건물?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거기 주유소 거기는 주로 불황아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엄청 많더라고요. 새벽에 보면. 거기 홈리스들이 많아요. 네.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 넣고 차 대놓고 거기서 거기 시청 바로 앞에 그 천주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성당이. 거기가 주말마다 이렇게 홈리스들한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미세랑 앞에도 복서해요? 예, 예, 예. 거기가 그 샤인 뭐 캐서리 어쩌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틀란타에서 저희가 행사를 일정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에모리 대학교의 고동균이라는 친구가 너무 또 협조적으로 이 행사를 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 세미나라든지 길거리 퍼밋 이런 세부 사항까지 다 알아봐줘가지고 너무 우리 그 사물놀이 너무너무 진짜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아 그러면 원장님은 그 고동균 씨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독도에서.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에모리에 다니는 제 싱가포르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누구한테 말하면 되겠냐 한치의 망설이도 없이 고동균이라는 친구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정 다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어떠세요? 홈리스 생활부터 먼저 체험을 해서 어떤 첫인상이요? 아틀란타에 대한 네.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전주 비빔밥밖에 없어요. 전주비 지금 자가지고 계속. 저는 제주 사우나가 맞아. 제주 사우나. 맞아. 가봤어요? 아니 지금 가고 싶어서? 예, 가면서 예. 아마 미국에서 이게 두 번째로 큰 건가 그래요 이게 사우나가. 비싼가요? 25분. 네, 1인당 25불. 비싸가지고. 숙박비보다 더 비싼 거. 혹시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독도 레이서인데 안 돼. 옷 벗고 독도리 있어요. 그거 문신도 없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독도 문신을 생각을 못했네. 저희가 아이템 중에 독도 타투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판박이 타투. 그런 걸 이제 남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갖고. 맞아요. 이게 그냥 물 탁탁 뿌려가지고 이렇게 찍 하면은 한 3일 정도 가는 우리 옛날에 풍선껌 판박이 같은 거 맞 그거. 그거를 이제 이 모양으로 일단 이 모양으로 딱 타투를 이렇게 아직 제작은 안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모든 게 다 저희는 예산에 맞춰야 되기 예산에 맞춰 계획은 많아요 저희는 근데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작은 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딱 생각만 해놓고 되면은 주문해가지고 바로 보내가지고 보내서 쓰려고. 그렇구나. 하여간 고생이십니다. 근데 되게 기자님도 팔찌를 좀 드려야 될까요? 그래야 저희 차에 있습니다. 팔찌 우리 애들이 좋아해. 팔찌도 애들용. 저희가 이게 너무 커서 아이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작년 10월 25일이 그러니까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 네. 작년 10월 25일에 홍대에서 행사를 했어요. 독도의 날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들이 독도의 날을 잘 모르니까 행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뭐 1,000원, 2,000원씩 팔았는데 이게 너무 커서 여자분들한테는 너무 크더라고요. 애기들한테도 크고. 그래서 아이용을 따로 주문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잘못 제작이 돼서 그냥 어른용으로 똑같이 왔어요. 이런 변수들이 되게 워낙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요. 혹시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지금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들 누구? 저는 밴쿠버에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제가 처음에 이제 독도 레이스를 시작한다고 3월 1일 날 출발을 했을 때부터는 이제 뭐 정말 와일드한 야영의 연속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애틀을 거쳐 밴쿠버를 갔을 때 이제 저희 둘이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해병대 전후에 혹시나 해서 컨택을 했는데 밴쿠버에 지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밴쿠버에 도착하는 당일부터 해병대 전후의 환영식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뭐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가 매일 나갔어요. 저 있는 동안. 뭐 기사도 매일 나가고 뭐 행사 다 잡아주시고. 항상 하나는 마트랑 얘기해서 하나는 마트 앞에서 공연을 한번 했는데 그 협찬을 라면 몇 박스랑 이제 햇반이랑 해갖고 그 라면 그것 때문에 저희 라면이랑 식비를 많이 아꼈죠. 맞아, 저희 아직까지 먹고 있거든요. 핫팟 사가지고 딱 핫팟에서 저희는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죽 햇반으로 죽 해 먹고 이렇게 맥도날드 1불짜리 메뉴도 한계가 있으니까 딱 메뉴가 두 개예요. 달러 메뉴 아니면 햇반 아니면 라면. 아니면 라면. 뭐 맥도날드에서 협찬 받으셨어요? 왜 거기? 달러 메뉴가 이제 잘 없으니까. 그런 분이 계셨구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동기 주병님이랑 김동기 해병님 김동기.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 기억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LA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에 독도 라이더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족보가 있는데 2006년에 첫 독도 라이더부터 2년이 돼가지고 계속 저희를 이제 챙겨주시는 저희가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LA 독도 삼촌이라고. 근데 그분이 또 시민권 따시면서 개명을 하셔서 이름이 독도초이에요. 이름을 독도로 바꾸셨어요. 최독도로. 그만큼 독도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또 이제 그분도 이제 바이크를 타셔가지고 독도 라이더 팀이랑 이제 잘 딱 좋은 관계로 잘 만나서 그 후배들 저희까지도 이제 챙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뭐 만나는 시간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활동을 해야 되고 저희도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또 일도 하시고 하시니까 많이 못 만났는데 딱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네, 정이 딱 느껴져가지고 너무 그분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두 분은 뭐 기억나는 분 없으세요? 네, 저도 LA에서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LA에 루미오 PD님이라고 라디오 코리아에서 지금 PD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아까 독도 삼촌이라고 말씀드린 분이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알게 된 분입니다. 네.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라디오 녹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저희를 매일 고기를 사주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네, 그분은 이제 엄청 바쁘신 커리어 우먼이신데 항상 이제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챙기기도 되게 힘드실 텐데도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저희를 밥 사주시고 시간이 없으실 때는 저희 보고 알아서 가서 먹으라고 그냥 미리 해주시고 음식점에 말해 놓으시고 그렇게 저를 챙겨주셔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이제 연락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엄마처럼 LA의 엄마라고 할 정도로 저희를 항상 챙겨주셨습니다. 그분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LA에서 저희가 LA 문화원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LA 문화원에서 공연했는데 저희가 국정사자탈출 공연을 하는데 이 두 친구가 이제 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현이가 이제 한국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일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연을 이제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학생들이 다 앞으로 와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한 꼬맹이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Are you Japanese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자기가 일본이 된 거예요. 그 여자 꼬맹이가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오셨는데 그 어머니도 일본인이신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지금 와서 저한테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사진을 찍고 일본말로 오니상 간발했다고 하는데 오빠 힘내라고 그거 보고 참 너무 저한테 인상 남았고 저희가 발도장을 찍는데 우리 발도장 찍은 것 중에 유일하게 일본어로 적혀져 있어요. 걔 이름이 메이인데 일본어로 메이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하여간 아틀란타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